그러니까 뭐 이제 장기 이식해가지고 겁나는 이름인데요. 뭐 전혀 무섭지는 않은 겁니다. 다만 이제 현대한옥 설계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갈수록 설계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거는 뭐 한옥 자체가 이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거꾸로 저에게 이제 찾아오는 건축주들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잘 들어보고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북촌, 서촌에서 짓는 어떤 심의 기준이라든가 또 은평 한옥마을을 포함해서 그런 일반적인 행정에서 생각하는 또는 전문가가 생각하는 한옥은 이래야 하는 것에 대한 벽과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로서는 가급적이면 좀 더 현대적인 삶의 내용을 담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싶은데 실제로 가서는 굉장히 많은 벽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판교의 단독주택지에 들어선 이 집의 경우에는 한옥으로 짓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심의가 없죠. 그래서 아주 즐겁게 설계를 했던 작업이고 또 이경민 센터장님께서 얘기를 이런 어떤 시험적인 한옥의 얘기를 꺼냈을 때 제가 오히려 나서서 이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었습니다. 이게 집의 외관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아이 뒤쪽에 보이시죠? 네. 그리고 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당이 굉장히 널찍한 마당이 있고 그 마당의 한쪽에 한옥이 서 있고 이쪽에 이제 문간체에 해당되긴 하지만은 데크로 돼서 그 아래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이제 여러 작업들을 좀 해봤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전통적인 루마루로 보이시지요? 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집이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만 지금 요 바깥까지만 이제 구조체가 제대로 바깥으로 되어 있고 안쪽은 다 어떤 콘크리트 건물의 실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한 연면적 200평 정도 되는 건물인데 거기 한 7평짜리 중에서 이제 뭐랄까 차실을 만드는데 이제 방과 마루를 넣어달라고 해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이걸 살짝 이렇게 빼면은 이 안도 좀 뭔가 이렇게 진짜같이 더 보일 것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알고 보니까 정말 이렇게 조그만 공간을 갖다가 끼워 넣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하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루마루에서 바라보는 어떤 풍경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원래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리는 담장과 나무 등을 제안했습니다. 네, 전체 굉장히 큰 집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했던 것인데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 세컨하우스라든가 자기 집 말고 옆에 이제 조금 사색에 잠길 수도 있고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냐 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한옥이란 것은 예를 들면 이제 단열 성능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외피는 굉장히 뭐 판넬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쓰면서 안에는 오히려 그 판넬의 서양식 목구조에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안에는 오히려 더 순수한 한옥적 조형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해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9평 정도밖에 안 된 작은 공간인데요. 부엌 쪽에서 들어와서 마루가 있고 방이 있고 또 마당을 향해서도 조그만 퇴가 달리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결합을 시키고 싶어서 그랬던 것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공사비 문제에 좀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옥적인 공간을 제한하고도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공사비도 있어서 이거 이제 어떤 파주에 있는 여러 공동체 주거로서 한번 제안을 해봤던 것인데 이런 구법들은 다 이제 서양식 2x4를 하면서 안에 대청에 해당되는 부분은 중목 구조, 그러니까 기둥목 구조를 가져가면 오히려 그 안의 공간들은 좀 더 전통적인 느낌도 내면서 또 사실은 또 외관은 굉장히 모던하게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으로 좀 만들어 봤던 안입니다.
해서 마당을 두고 뭐 이런 형식의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 이제 그 생체이식을 하기 전에 그럼 어떤 단계가 있었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도 이제 저만이 아니라 현대 건축가들도 많이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 전통을 이제 오브제로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부여에 있는 롯데 부여 콘도와 호텔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이런 원형 회랑이 있고 이 이제 건축가는 이제 경영이치의 김승혜 교수님이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 한옥 부분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부분에 한옥적인 조형물을 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설 등을 배치해서 어떻게 보면은 현대 건축이 한번 전통 건축에 크게 양보를 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창의적으로 얻어낸 그런 작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손혜상 선생님이 하신 이제 수졸당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한국 전통의 공간을 이제 새롭게 구현하고 있는 그 가치가 있는 작업이고, 근데 여기서부터 보면은 자세히 보면 현대적인 해석을 전통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전통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도 있고 또 전통적인 패턴의 마루도 있고 또 이쪽 방에 가면 용자, 쌀, 한지까지 다 있어서 사실 또 조금 떨어져서 보면은 뭐랄까 좀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마당에 이렇게 전통적이고 익숙한 것들을 가져다 놓은 듯한 그런 공간의 처리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오브제적으로 다룬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물체로서 다루지 말고 그 삶의 공간으로서도 다룰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것이 뭐 제가 처음부터 삶의 공간을 의도하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공간 자체가 한옥이라는 그 실체 자체가 서양식 목구조 건축에 그냥 들어와서 삽입돼서 스스로 이제 작용하게 되는, 역할하게 되는 그런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보면 커다란 거실이 있고 거실에서 이제 가족실 역할을 하는 대청이 있고 그 뒤에 침실 이런 구조입니다. 반대에서 본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이 석가래가 보이는데 이거가 가짜로 놓은 석가래가 아니고 실제로 구조가 예를 들면 늘 제가 비유를 하지만 헤라클레스가 세 칸을 땡기면 땡겨진다. 건물에서 이렇게 서랍에서 이렇게 빼면 빼지듯이 그 두 구조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에도 좀 더 볼륨감 있는 공간으로서 이제 가운데 거실이 있고요. 아이들 공부하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이식이라고 하는 말이 기본적으로는 뭐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장기를 가져다가 다시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이제 적응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간의 생체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고유한 실체를 가진 공간이 이질이 공간 속의 자리에서 삶의 공간으로 작용하고 역할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그런 걸 하기 전에 초기안이 어땠냐면 이런 안이었어요. 그래서 2층짜리 집을 마당 중심으로 놓겠다. 그리고 그 마당에서 뭐 거실도 있고 여기 약간 한실 느낌의 가족실을 두면 어떨까 하는 구상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이게 이제 2008년에 건축주가 저희랑 우연한 기회에 맺어져서 이 안을 발전시키다가 스톱이 됐는데 한 4년이 지난 후에 건축주가 저에게 와서 이런 거죠. 평면이 이렇게 요만한 면적입니다.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마당을 저쪽 그 서쪽으로 열지 말고 길 쪽으로 열지 말고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남쪽으로 열어요. 그리고 2층으로 다 하지 말고 자기가 집을 좀 작게 지을 테니 부분적으로만 2층을 하자. 그리고 세 칸 한옥이 가능하겠냐? 그리고 하나를 내가 서재로 쓰고 싶은데 세 칸 한옥이 가능하겠냐는 제안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중요한 제안이었고 굉장히 훌륭한 생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는
자기 집에 대해서, 자기 가족의 삶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땅에 맞는 집이 뭘까를, 그 건물이 어떤 태도로 지어져야 될까를 굉장히 잘 저보다 훨씬 깊게 생각을 해왔고, 그러다 보면서 중요한 제안 등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지어진 집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디귿자의 메스를 갖고 있지만 이 부분이 바깥으로 거의 열려있기 때문에 마당의 면적을 보면 이 정도의 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옥 3칸, 아까 보신 가족실이라고 하는 대청, 그리고 부부 침실, 그리고 욕실과 보조실, 이런 것들이 결합되는 형태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서양식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영상을 조금 더 하나 보시겠습니다.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거실에서 그냥 대청이 보이는 이제 가족실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부부가 둘 다 맞벌이이기 때문에 이 가족실에서 문을 열어두면 언제나 침실과 이렇게 뭔가 대굴대굴하면서 좀 더 주말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생각을 하면서 공간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2층에 올라가면 또 약간 대청을 좀 더 모던하게 바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공간이 나타나고 아이들의 방이 있고 다시 데크로 나가면 마당이 보이는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건축주에게 제가 이 한옥의 이 부분의 지붕만은 좀 이것과 같은 이제 금속 지붕으로 맞추는 것이 어떠냐를 계속 제안했었는데 건축주는 그걸 자기는 절대 그러기 싫다고 했어요. 근데 완성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 건축주의 생각이 맞았더라고요. 오히려 그 한옥에서 그 한옥의 지붕, 한옥이 오히려 마당의 중심을 잡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맞추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한옥을 그렇게 들어서게 했을 때 그냥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랍에 꽂듯이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착상의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잘 앉기 위한 조건들을 많이 만드는데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처음 생각이 마당집입니다. 그러니까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집을 잘 만들겠다. 그럼 그 마당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갖춰져야 되냐? 하나는 마당을 둘러싼 처마와 그 아래 공간을 잘 확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당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간에 해당되는 여기가 실외이면서도 지붕이 있고 여기까지 처마가 있고 여기 한옥 처마가 있어서 언제든지 이렇게, 이건 지금 날씨가 좋지만 또 흐린 날에도 여러 가지 가사 활동이라든가 또는 그냥 한가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서의 처마 공간이 자리하게 됩니다. 여기서도요. 이런 자전거를 그냥 타고 쑥 들어가서 언제든지 그냥 턱 놓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런 것이 넓게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당과 통하는 거실입니다. 그래서 마당이 있으면 바로 거실도 거의 같은 폭으로 인입이 되게 되어 있어서 이것 자체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언제든지 자기가 5개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열고, 그 경계가 한옥보다 훨씬 없어서 이런 것들의 기단의 높이가 한 100 이하로 잡아서 언제든지 소통과 활동이,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런 구성은 처음부터 얻어졌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소환제라고 하는 작업에서 보니까 이런 대청, 3칸의 대청을 하면서 거의 같은 면적의 이 마당을 제안했었는데 그때의 공간감이라든가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현대 주거에 맞는 형식으로 바꿔보는데 주력했습니다. 또 하나는 담장으로 둘러싸인 우리 집 마당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담장을 둘러서 굉장히 프라이빗한
소유할 수 있는 마당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사실 판교에서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침상에 담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담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건축화된 담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창고를 지으면서 데크를 내가지고 여기까지는 건축물인 것처럼 하고 여기는 살짝 벽을 내면서 이거는 열고 닫을 수 있다. 이렇게 그 행정을 설득시켜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문이 달려서 이 자체가 굉장히 큰 마당을, 개인적인 마당을 쓸 수 있도록 했고요. 바깥에서 보면 이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진 속에서 이렇게 그 한옥 세 칸짜리 쓴 거니까 그것이 별 무리 없이 해서 잘 정착을 하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국가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살고 있는 그 서대문 한옥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양한 한옥들을 보아왔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제 여기 이제 양유당이라고 하는 제가 리노베이션을 했던 한옥이고요. 여기서 이제 조그만 안방자리 가족실을 제안하고 그 가족실이 이쪽으로 와서 이 한옥 공간에서 이 두 공간 사이에 매개로 자리 잡으면서 새롭게 전개되는, 즉 한옥이 마당집으로 천천히 바뀌는 어떤 프로세스상의 계획의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고 뭐 단순한 집이기도 하지만은 이 함양제라고 하는 집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와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원래 이 초기안부터 뭐 전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이런 공간을 드릴 것이냐, 또 공간을 어떻게 하면 거실과 이렇게 통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 등을 그 작업의 프로세스상의 계보의 하나로서 그려볼 수 있었던 그런 작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은 무시무시하게 생채시가 썼지만 결국 함양제라고 하는 집은 제가 보기에는 한옥을 품고 있는 마당집이다 라고 간단하게 줄여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생채식을 한다고 하는 것이 꼭 현대 건축이 한옥만을 이렇게 자기 안으로 들여서 하지는 않는다. 자세히 보면 한옥도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아닌 다른 공간을 받아들이는 한옥이 주체가 된 생채의식도 얼마든지 있다. 간단한 예로 대구의 임재양맥가인데요. 여기서 이 접수 공간을 쓰는 이 앞두름이 있음으로 해서 공간도 넓혀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대청이 외피의 창호나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매우 동선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개방적인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굉장히 자연스러운 연결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즉 한옥이라고 하는 것이 늘 한옥적인 요소로 또는 바꾸어가지고 한옥 스타일에 맞게 자기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한옥도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우리 시대의 기술이나 공간 등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새롭게 변신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 등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이제 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최근에 가까스로 동평에서 심의를 통과한 문제의 사례 또 하나 있습니다. 필로티를 두고 아래 주체화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한옥에서 가질 수 없는 넓은 어떤 엔트랑스 공간이나 수납 공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높이 차이가 별로 없는 그 한 지하 정도 높이의 썬큰을 두고 서양식 거실을 그냥 모던한 거실을 둠으로 해서 위에는 매우 전통적인 생활을 하더라도 아래에서는 굉장히 모던한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서 손님방을 지나서 가면은 다시 세 칸의 대청이 나오고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제 은평의 북한산의 풍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풍경을 향해서 어디서든 북한산의 풍경이 보이는 좀 더 적극적인 공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많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런 콘크리트 구조의 이런 부분을 한옥으로서 인정할 수 있겠냐는 부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심의위원님들하고 논의도 했고, 그러면서 어쨌든 좀 다행히 받아들여져서 지금 심의는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볼 때 글쎄요, 이강민 센터장하고 지난번에 만났을 때 논란의 한옥이라는 말을 해서 굉장히 저는 그 단어가 좋았습니다. 한옥이라고 하면 왠지 절대선 같은 존재감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한옥에 대한 언급을 잘 안 하게 되는데, 오히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한옥이 아닐까, 이게 한옥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하고, 사실 우리의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의 박, 즉 논란의 영역 속에 있다고 저는